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나스입니다. 예, 오늘은 토론토 생활 정보 꿀팁 두 번째 시간 캐나다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정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보통 캐나다 영어 연수를 상상하셨을 때 예,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캐나다 친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캐나다 친구는 뭐 다들 뭐 이제 그래 캐나다에 영어 연수를 온다. 특히 유학은 또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영어를 배우러 연수를 오신다. 이럴 경우에 가면 캐나다 친구도 많이 사귀고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막상 캐나다 특히 이제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 이제 어학원에 이제 등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다 보면 의외로 캐나다인 친구는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쩌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굳이 어학연수를 올 필요가 없겠죠? 어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학원에는 캐나다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좀 계시겠죠. 그렇죠? 선생님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 클래스메이트 중에서도 역시, 캐나다 친구는 없습니다. 다 외국에서, 캐나다 외 지역에서 영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캐나다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가끔 제 캐나다인 친구 중에 이제 이렇게 사회 요소에 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캐나다 친구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저희 교실로 초대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캐나다에 와서 지낸 이후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캐나다인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말이 돼요. 그렇죠? 지금 연수 와 계시는 학생들 중에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한국인들 경우에 캐나다의 토론토에 와서 예를 들면 노스욕 같이 이제 한인 위주의 한인타운에 뭐 방을 구해서 그다음에 이 어학원도 안타깝게도 그 이주민이 많은 동네에 모여 있어요. 다운타운, 뭐 영스트리트 그 주변은 사실은 다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학원들도 다 그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통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건 전략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 뭐죠? 한인타운에 있는 그 뭐 룸을 렌트한다거나 아파트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한국인 친구 룸메이트랑 한국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 와서 이 역시 자기와 비슷한 외국인 친구거나 한국인 친구들이 많은 어학원에 와서 수업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하고 뭐 다른 기타 외국에서 온 친구들하고는 짧은 영어로라도 대화하려고 하겠지만 막상 한국인이 많은 수업 특히 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어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캐나다 친구를 사귀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고 그걸 편하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충고라면은요. 가급적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바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한인타운, 특히 노스요크, 그죠? 크리스티, 그 일대에는 방을 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언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학원들이 그쪽으로 룸 렌트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쪽에 룸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어떤 룸을 렌트하는 경우도 많고 그쪽으로 자꾸 몰려요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영어를 빨리
배우고 캐나다 그만큼 캐나다 친구도 사귀고 싶다면 사실은 고1 때를 피하시고 캐나다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의외로 영스트리트 바깥쪽 그다음에 크리스티 노스역 바깥쪽 그쪽에다가 방을 구하시고 그쪽에 룸메이트 또는 그쪽에 랜드레이디 랜드로드하고 말을 섞는 게 오히려 여러분이 캐네디안 친구를 사귀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종교를 갖고 계시다면은 이왕이면은 이쪽에 캐네디안들이 설립한 캐네디안 교회에서 예배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오시면 먼저 한인교회에 가십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한인교회 가시면 좋은 점은 돌봐줍니다. 그쵸? 제가 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들도 없고 외롭고 할 때 말이 통하고 저를 돌봐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정말 10년, 20년 그렇게 이주해서 사실 분들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셔서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거나 1년 이내에 한국에 돌아가실 거라면 저는 차라리 그 6개월 내지 1년은 다소 조금 고독하더라도 여기 캐네디안들하고 말을 섞어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급적 학교 외 활동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 벗어나려는 노력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 고독하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 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텔에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캐나다인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는 게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 광고도 좀 해드리고 오늘은 제가 얼굴에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민낯으로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화장이라도 해서 하고 좀 찍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났을 때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쉐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커멘트 섹션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텔 수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아래 디스크립션 란에 저희의 그 연락처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뭐 통역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대학 입시라든가 캐나다 토론토 내 대학 입시라든가 아니면은 캐나다의 영어 현지화가 고민이신 분들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역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한 주 멋지게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